잘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 좀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북튜버 완전 바뀌었잖아요. 제가 완전 다르게 컨셉을 조금씩 준비하면서 편집을 좀 못하는 저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좀 잘 못 꺼내놓는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좀 요즘에 좀 바빴거든요. 일도 좀 많고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튜버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책을 또 샀어요. 음. 앗. 이 책은 어, 이제 6월달 책이죠. 6월달 책이고 지난번에 5월달 책은 어, 읽고 있다가 이제 독파에서 챌린지 한다고 해서 이제 이번 달부터 읽으려고 하고 있고, 이건 좋음과 싫음 사이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번 책은 또 매일 매일 좀 읽을 수 있는 책이 또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전 사실 책을 뭐 억지로 읽는 걸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올해의 목표는 좀 남의 추천한 것에도 귀를 기울여서 좀 살펴보자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어서 북튜버도 하고 이제 이렇게 추천 도서들을 좀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가님들을 알게 되고 다양한 책을 알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좀 맞지 않는 책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은 아직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읽고 있는 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독서 취향은 어떠신지, 내 독서 취향을 잘 알고 계신지, 그리고 남이 추천해 준 거를 더 많이 읽으시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남이 추천해 준 책을 그냥 알고, 그 내용이나 그런 것이 내가 궁금하거나 내가 호기심이 잃지 않으면 참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도 글쎄요,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을 좀 깊이 있게 같이 나눌 수 없다면 책을 안 읽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것들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음, 알라딘 도서에서 굉장히 싼 가격에 나온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티븐 호킹 박사 책이었는데요. 이 사람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이고 이제 그림으로 이분의 업적이나 이런 걸 좀 설명한 책이라고 해요. 저는 스티븐 호킹 박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분이 이분에 대한 영화를 보고 이분에 대한 글도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좀 읽어보다가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한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을 좀 이제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해봤고요. 이 책은 이제 유런의 정원이란 책입니다. 유런의 정원이란 책인데, 이 책은 인간의 뇌가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생물학인 저자분이 자세히 설명을 한 책이라고 해요. 저는 뇌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뇌과학에 대한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뇌를 분자적으로도 한번 해석해 본 걸 보고 싶고, 결국엔 뇌가 뉴런으로 연결돼 있긴 한데 그 뉴런이 사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이 정보를 저장하고 이 정보를 꺼내고 하는 거는 다 가설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시기도 했고,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뇌가 이런 기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기억은 이렇게 한다, 인지는 이렇게 나온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굉장히 뇌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뇌에 대한 미스테리도 되게 많잖아요. 뭐 하루아침에 프랙탈의 수학자가 돼버린 천재 수학자 이야기도 있고, 그냥 한번 기절했을 뿐인데 그런 뇌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뇌라는 거, 그 다음에 인체라는 거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궁금하고 항상 재밌게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윈터시의 해빙이입니다. 이 책은 그 알라딘 도서는 가면 제가 이제까지 샀던 책들을 읽고 AI 추천 마법사라는 거가 있어요. 그 AI 추천 마법사가 저를 위해서 추천해 준 책입니다. 제가 좋아할 만한 책이래요. 그래서 툭 하고 봤더니 그렇죠. 제가 읽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분은 이제 그 극본가래요. 되게 많은 그 스크립트를 쓰신 분인데 그분이 처음으로 소설에 도전하신 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이 어떤 평이 있었냐면 제가 원래 평을 잘 보지 않는데 평이 어떤 평이 있었냐면 영화를 읽는 것 같았다라는 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체가 굉장히 훌륭하고 이렇게 몰입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 어떤 내용인지는 저는 아직 모릅니다. 저는 내용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설레잖아요. 어떤 거는 대강 알면 좀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이렇게 풀다니, 뭐 이렇게. 그래서 모르고 까보는 게 맛을 더 세심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모르고 합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장바구니에 있었어요. 물리학자는 뇌를 믿지 않는다. 이 책은 워낙 많이 팔리기도 했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안 읽었는데, 물리학자들이 단순히 똑똑해서 물리학자가 됐을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물리학자들의 여러 삶을 엿봤기 때문에 그들이 비단 머리만 좋은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운도 좀 따라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운을 힘입어서 그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연구도 하실 수 있었고 공부도 계속 하실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것도 좀 타고났지 않았나.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서 맞을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신나게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도 재밌겠죠? 이 책도 좀 싸게 산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진화생물학으로 밝혀내는 늙지 않는 과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늙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고 늙는 건 당연한 건데 사실 이 노화라는 게 좀 재미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희 집 고양이가 4마리거든요. 4마리인데 고양이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뇌에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발달에서 보면 아이가 이제 5살, 6살에서 넘어가는 그 지능 시기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 시기가 지나도 그 6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6살인 거죠. 그런데 저희 큰 고양이 하루가 지금 13살이거든요. 맞나? 하루야, 너 13살이야? 하루가 지금 바닥에 있어가지고 하루가 지금 제 가방에 또 부비부비 하고 있어서 하루가 12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로 따지면 꽤 노령이에요. 노령 고양이지만 아직도 하는 행동이 애기 같아요. 막 이렇게 애교도 많이 부리고 막 뛰어다니고 가방에 집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어디 갔다 왔냐고 자꾸 물어도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이제 늙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신체가 좀 늙긴 하겠지만 쥐 갖고 노네요. 늙긴 하겠지만 이제 재미를 항상 추구하기도 하고 또 일정한 시간에 굉장히 자기 볼일도 보는 고양이들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동물들은 어쩜 사람처럼 늙음에 대한 그게 짧아서 그런가? 늙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훅 오진 않는 것 같은데 사람은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동물들도 그럴까? 라는 생각에 또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다른 책들을 읽다가 이제 이 작가님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모성이 본능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놔서 모성이 본능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바로 장바구니에 넣어놓던 책이거든요. 저는 예, 장바구니에 그런 책을 읽다가 이 책 속에 나온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을 한국판으로 번역이 됐으면 장바구니 찾아보거나 아니면 절판됐거나 그러도 한번 찾아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읽었던 그 작가님들이 썼던 그 책의 내용이 내가 일반적으로 알던 상식과 좀 벗어나거나 아니면 저는 모성이 본능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성이 본능이 아니라고 이제 프랑스의 임상 심리학자가 연구한 그 책 내용이라는데 좀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성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어떻게 진화적으로 기원이 됐는지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꽤 흥미롭죠. 그래서 저는 아기만 낳으면 모성이 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약간 그런 사회적 이슈가 많잖아요. 아이를 학대하고 뭐 기타 등등의 사회적 이슈가 많지만 이제 이런 걸 좀 알면 그 좀 소통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작가님의 책인데 어쩔 거야. 벽돌 책이래요. 이거는 어머니의 탄생이란 책입니다. 굉장히 두껍죠. 이 책을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딱 폈는지, 없는 이만 못한 계부, 이렇게 나왔어요. 최적의 아버지 수, 뭐, 아들이냐, 딸이냐, 경우에 따라 다르다. 뭐, 맞춤 제작 가족,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청 두껍네요. 그래서 이 책까지 이제 두 권을 읽으면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거, 그리고 저는 가정에서 그렇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결핍이 약간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핍은 항상 새우깡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좀 외롭거나 좀 몸이 편해거나 이제 척추를 펴낼 때마다 몸의 기억이 편해지면서 그 어렸을 때 그 어떤 외로움, 고독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새우깡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용돈이 너무 없어서 새우깡을 못 먹었거든요. 친구들이 막 하교하는데 막 새우깡을 먹고 있으면 엄청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내 마음에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행복하거나 좀 우울할 때쯤 새우깡이 생각이 납니다. 어쩔 수 없는 어떤 각인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럴 때 새우깡 한 봉지를 사고 집에 와서 먹지도 않아요. 하지만 한 봉지 사 놓는 거죠. 사놓고 새우깡을 보면서 위로를 스스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우깡을 사왔는데요. 사왔는데 집 앞에 딱 택배가 있어가지고 택배가 딱 오면 그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냥 너무 행복해요. 그냥 책을 만날 이 생각을 하면 아직 다 완독하지 못한 책도 많지만 사실은 책을 새롭게 안을 때 그 책이 이 책과 연결되고 이 책과 이 책이 연결되고 결국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연결될 때 이제 제 머릿속에서의 이렇게 세계 지도처럼 그려지는 음, 이런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의 확장이 됐을 때 그 느낌이 엄청 행복감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책 읽는 걸 놓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각자마다의 책 읽는 어떤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 책입니다. 음. 이 책은 표지 때문에 샀어요. 뭐, 책을 어떻게 샀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많았었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새로운 책을 올려서. 근데 저는 그날 기분, 그날의 마음, 그날 이렇게 퍼뜩 뇌에서 궁금증을 던진 그 키워드로 책을 고르는 편인데, 이 책은 그냥 표지 때문에 샀어요. 너무 부러워서. 네, 저는 자동차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뭔가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표지에서.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방종이 아닌 자유. 그냥 엄청난
나의 자유의 그 프리덤을 원하는데 그런 어떤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던져놓고 이게 먼지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약간 이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사실은 저는 우울에서 기인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아, 이 감정이 내가 사라지고 싶은 감정인가? 라는 것을 경계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계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제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심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부담 없이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삶을 부담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어느 누군가 역할을 내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고, 내가 살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고, 내가 삶으로써 누군가의 기회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건 맞잖아.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완전한 자유라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와중에 완전한 자유를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한테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걸 탈피하고 진정한 내면의 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요 표지는 진짜 표지만 보고 딱 샀는데 진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막상 떠나면 사실 여행지에서는 내가 더 이렇게 자유가 억압된 느낌이거든요. 오늘 이 호텔 안에서 어떤 호텔의 룰을 따라야 되는 게 너무 그렇고 아침 조식 시간은 몇 시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여행을 가면 조식을 잘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편인데 그 꼭 틀에 맞춰져서 그 거기서 제시한 그 룰에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사실은 좀 그런 걸 재미로 느끼면 여행이 재밌을 텐데 저는 그런 여행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 한없이 바다를 본다거나 뭐 한없이 산을 본다거나 뭐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 이게 이게 소비지향적인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책을 몇 권이야? 벌써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권을 샀네요. 아홉 권을 사버렸네요. 그래서 아홉 권에 대한 책을 또 천천히 읽으면서 그 다음에 또 세상을 알아가 보려고 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평온 독서 하세요.